이게 정치적인 폭력이고 테러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지금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냥 차라리 와서 계란을 던지라고 그러십시오. 계란을 던지라고 그러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건 칼만 안 들었지 사람 앞에서 협박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다 부인한 내용이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표현한 거 풍자한 것 뿐인데 이렇게 가지고 일파만파도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의도 없이 한 걸 가지고 말이야 배우가 있다느니 뭐 어쩌니. 네, 이 벽화 논란 정말 뜨겁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그 벽화죠.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판이 정말 아무리 엉망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수준이 여기까지 왔느냐. 그림을 그리게 한 무언가, 무슨 그 건물주라는 거잖아요. 서점 주인. 그 서점이 있는 그 건물주가 그린 건데, 그림을 그리게 한 배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있습니까? 윤 전 총장이 배우를 얘기했고, 최 전 원장도 나섰습니다. 저질 비방이자 정치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 살인이다. 하태경 의원은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는 여성 혐오적 흑색 선전이다. 먼저 여기까지만. 자, 우리 백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게 딱 한번 이렇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이건 해도 너무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죠. 명백한 명예훼손. 일단 우리나라 헌법에 표현의 자유 규정이 돼 있죠. 예.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도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저 그림 보면 뭐 아까 이 그림의 그 당사자인 서점 주인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냥 뭐 사실 웃자고 한 건데 표현의 자유 영역인데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일파만파 될 줄 몰랐다, 놀라야 될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저기 누가 봐도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남성들 이름도 막 적혀 있습니다. 예. 그 남성들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그림의 뜻을 그냥 일반인이 살펴보면, 네. 그거는 그냥 이게 어떤 분은 일종 이게 뭐 특정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김건희 씨 아니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 누가 봐도 다 김건희 씨를 지칭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 그 관련 내용 이런 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요. 예. 이건 뭐 특정성 충분히 갖췄고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저 벽화 이제 그리게 한 사람이 그림은 그대로 두고 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거기 글자가 있었거든요.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은 오늘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 이렇게 오늘 저 글은 지웠답니다. 근데 그 그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위에와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되시죠? 자, 다시 한번 그래픽으로 넘어와서. 여권에서도 이 벽화 논란 관련해서 이 두 대선 주자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 벽화는 금도를 넘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직접 얘기하건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조금 민망하고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인격살해, 민주주의에 도움한대. 우리 하 기자, 이 여권에서도 저 벽화는 잘못된 것이다. 일단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재명 직접 경기지사 측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낙연 후보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반면에 강성 친문 측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또 친문 측 이런 데에서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백성문 변호사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명예훼손이 되려면 이제 크게 세 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법원에 쭉 검찰에 나갔을 때도 이제 하나는 공연성이라고 해서 여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자리에 놨느냐 이거예요.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길거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름만 이렇게 지운 거예요. 2004년 누구 뭐 아무개 뭐 의사 이런 것들만 지어놨는데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도 해당하고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당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사자가 자기가 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줄리의 꿈만 써놨고 줄리가 이거 김건희 씨를 지칭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동안에 쭉 대법원 판례 같은 걸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김건희 씨, 줄리는 김건희 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나는 줄리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리라고 쓴 거는 김건희 씨라고 다들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런 지금 상태라면은 물론 이제 윤석열 지금 후보 측에서는 직접 고발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안 있어요.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그러나 이제 저걸 다른 지지자가 고발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법원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물론 이제 최종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저는 상당히 그게 유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유 교수. 예. 다른 측면 좀 있다고 보여요. 다른 측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본인이 그 주인 그분이 이제 풍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워낙 좀 예민한 문제로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고 정치적 논쟁이 되니까 이제 주인이 그리고 와서 보수 유튜브들이 와서 버스 차로 막고 그러니까 그걸 내린 건데 과거에도 보면요 조선 후기에 밀란이 이제 심했을 때 혁서라든가 괴서라든가 또 탈출 문화 보면은 양반의 어떤 문란 행위라든가 관료들의 문란 행위 이런 거를 풍자하는 것 있어요. 네네. 최근에도 예를 들면 1960년도에 그 그래피티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종차별 문제에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지하철에 했던 흑인들의 이러한 부분들에 있던 풍자 문화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주인은 그렇게 그린 거예요,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대중적 흥미 요소, 그러니까 당한 사람은 이제 모욕감과 느낄지 모르지만 대중적 흥미 요소, 그 루머라든가 소문이라든가 이런 분의 대중적 흥미 요소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안티 기득권이라든가 안티 권력 이런 부분들이 결합해서 실제로 대중들의 이런 풍자 문화가 나오는 탈출 문화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양반들의 문란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주인이 이런 것을 제작한 것인데 대선식이고 또 이제 뭐 받은 사람께 모욕감을 느꼈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논란으로 커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우리 유 교수는 다른 측면을 말씀하셨고 우리 백 변호사.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풍자의 의도로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피해자 입장에 생각을 해야죠. 한 대선 주자의 한 부인의 과거에 관련된 내용을 썼는데 그냥 단순히 풍자라고요? 뭐 그럼 그분은 본인의 사생활 같은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는 풍자였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법적인 그 근거를 판단해 볼 때는 좀 어찌 보면 좀 너무 심하게 나간 명예훼손입니다. 이건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선 거고요. 명예훼손도 이걸 심하게 웃어서 나갔다. 넘길 만한 정도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라고 넘길 정도의 수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부정자들의 뭔가 뭐 그걸 뭐 해학적으로 재밌게 그려냈다. 저희 그림 재밌으신가요? 한 여성이 어떤 남자를 만났다는 내용을 써놓은 건데 그걸 그냥 단순히 풍자라고 넘어가기에는 도를 좀 넘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 기자 말씀 짧게 듣고. 제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잖아요. 그럼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 친인척까지 사실 검증하는 게 맞아요. 그걸 또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도 맞아요. 뭐 본인의 능력뿐만 아니고 주변의 뭐 도덕성까지 다 검증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결혼 전에 사생활 누구누구를 만났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결혼한 사람하고 완전 풍문에 있는 얘기하고 막 섞어가지고 지금 7명을 거기다 거론을 해놨잖아요. 그게 결혼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가가 검증의 대상이냐? 검증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명예훼손을 얘기할 때 사실을 적시해야 한 거하고 그다음 허위 사실한 거하고 많이 차이를 두거든요. 사실을 적시하면 예를 들면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커져요. 근데 저기는 그냥 자기도 전혀 확인 안 하고 풍문이잖아요. 그 게다가 당사자는 나는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얘기들이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벽화로 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검증의 내용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공인이라고도 볼 수 없고 그래서 저거는 우리 정치적으로도 매우 후진적 정치 문화를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개인이다. 공적 영역에 나와 계신 분들 아니에요. 과거에도 보면 개서나 벽서나 이런 건 공적 영역에 나온 분들에 대한 풍자를 한 것이지 그것이 뭐 개인 사생활 침해다 할 수 있지만 개인 부분으로서 이렇게 풍자한 건 아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거의 문화 속에서 나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딱 하나. 불륜과 접대부가
그게 검증의 대상이냐?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이 주제 가지고 뭐 토론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판단들이 있으실 겁니다.